안녕하십니까. 약사 임재홍입니다. 동물을 숭배하는 신앙을 토테미즘이라고 합니다. 그 대상은 주로 맹수였습니다. 나를 잡아먹지 말라는 일종의 기복신앙이었습니다. 중동에서는 사자가 최상위 포식자였기 때문에 사자를 섬기는 토템의 영향으로 스핑크스의 몸은 사자의 몸을 하고 있습니다. 만주에서는 곰과 호랑이가 최상위 포식자였습니다. 그래서 곰의 영역 안에 살던 사람들은 곰을 토템으로 숭배하였고, 호랑이의 영역에 살던 사람들은 호랑이를 토템으로 숭배하였습니다. 사람은 그저 먹이사슬 피라미드의 중간에 있는 동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곰과 호랑이에게 잡아먹지 말아달라는 기도를 올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국에 약을 사러 오는 사람이 10명이라면 그 중에 8명은 감기약과 소화제를 사갑니다. 그것은 감기와 소화불량이 가장 흔한 질환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만주는 꽤 추운 곳이기 때문에 신석기 시대에 만주에 살던 사람들은 감기와 소화불량이 꽤 많았습니다. 감기와 소화불량으로 괴로울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신에게 비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종교의식은 제사장이 곰의 가죽이나 호랑이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요란한 소리를 내며 곰과 호랑이의 흉내를 내어 겁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아파서 기운이 없는 환자는 그 모습을 보고 곰과 호랑이가 연상되어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공포를 느끼게 되면 우리 몸에서 아드레날린과 엔돌핀을 분비하여 잠시나마 고통을 느끼지 않게 되어 병이 나았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동기 문명을 가졌던 사람들은 약초의 효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주에 살던 사람들에게 쑥과 마늘을 전해 주었습니다. 쑥은 본초학에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약재로 쓰입니다. 그리고 마늘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소화를 촉진시키는 약재로 쓰입니다. 그래서 쑥과 마늘을 먹으면 몸이 따뜻해져 추위를 이겨내고 소화가 잘 되어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게 되므로 감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돌화살이나 돌칼은 단면을 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두께보다 더 얇게 만들면 돌이 쉽게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청동검은 현대에 쓰이는 칼같이 얇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칼은 아무리 세게 찔러도 깊이 박히지 않았지만 청동검은 같은 힘으로 찔러도 깊숙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냥감을 손쉽게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곰과 호랑이를 사냥하기 시작하였는데 둘의 운명은 서로 달랐습니다. 곰은 동작이 둔하고 느려서 청동검을 잘 피하지 못했고 더구나 화가 나면 앞발을 들어서 배를 노출시켰기 때문에 손쉽게 사냥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호랑이는 화가 나면 몸을 웅크리기 때문에 찌르기가 쉽지 않았고 단숨에 4m를 점프하여 덮치기 때문에 청동검이 아무리 날카롭다 하더라도 막대의 길이가 1에서 2m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4m 거리에 있는 호랑이는 찌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곰을 토템으로 하던 부족은 곰을 몰아내고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사람이 되었지만 호랑이를 토템으로 하던 부족은 청동기 문명을 거부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 동물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곰을 토템으로 하던 부족이 머리가 더 좋았다거나 호랑이를 토템으로 하던 부족이 머리가 나빴던 것이 아니라 곰과 호랑이의 차이 때문에 두 부족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곰은 곰인형이 되어 아이들의 장난감이 되었지만 호랑이는 조선시대까지도 사냥하지 못하다가 일제시대가 되어서야 신식 총으로 사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은 20세기에 와서야 비로소 만물의 영장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8장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